쉽지 않은 주식시장이 오늘도 시작이 됐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대외적인 악재 속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큰 폭의 낙폭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나 이제 스몰캡의 낙폭이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큰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작은 빚이라도 있다면 마음의 위안이 될 텐데, 마음의 위안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군들이 어려운 시기에 강한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러한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스몰캡의 낙폭 심각했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애청자님들도 오늘 장중 내내 소갈이 하셨을 텐데요. 코스닥 시장, 그리고 스몰캡, 코스피 소형업종지수, 코스닥 소형업종지수 모두 큰 낙폭을 그리고 있죠. 코스닥 지수가 제가 지금 현재 증시 토크를 녹화할 때가 3시 한 20분 정도인데요. 4% 넘는 깊은 낙폭을 그리고 있고요. 코스피 종합지수는 그나마 낙폭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한 2% 정도 하락했어요. 이러한 낙폭 이렇게 쭉 보다가 우연히 어떤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종목들이 장중에 어느 정도로 크게 흔들렸을까 그 자료를 조사하다가 문득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냐? 코스피 종목을 기준으로요, 배당 수익률 순서대로 해서 쭉 정렬을 한 다음에 등락률 평균 등락률을 오늘 당일의 평균 등락률을 조사했습니다. 문득 이런 실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찌글찌글하고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후 3시경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전에 이제 오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 상위 50개사 같은 경우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2.9%였습니다. 제법 많이 빠지긴 하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배당 수익률 상위 100개사 같은 경우 이제 2.8%로 비슷비슷하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룹에서 평균 하락률이 한 2% 후반이었다라는 어떤 평균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없거나 아니면 하위권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의 평균 하락률을 보게 되면 낙폭이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그런 것이고, 아마 코스닥 시장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수치를 보여줄 거예요. 하위 50개사 같은 경우 마이너스 4.48, 하위 100개사 같은 경우 마이너스 4.8%라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문득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저게 크진 않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했구나. 그러면은 올해 초부터 따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뿅 떠올랐던 거죠. 그랬더니 올해 연초부터 해서 오늘 장중까지 코스피 시장의 배당 수익률 상위 그룹, 하위 그룹 나눠가지고 평균 등락률을 조사했더니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50개사 같은 경우 등락률이 플러스권은 아니었습니다만 마이너스 11%대의 하락률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고배당 수익률 100개 종목 같은 경우 마이너스 14.6%.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거의 30% 가까운 지수 하락률 올해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30% 중반 이상의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매우 양호합니다.
이에 반해서 배당 수익률 하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 하위 50개 종목은 마이너스 29, 하위 1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9, 거의 마이너스 29%에 이를 정도로, 고배당 수익률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들이 낙폭이 컸고,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수익률을 선방했다. 이 정도 등락률이라면 증시 낙폭은 컸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이게 뭐 선방이 별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뒷장에서 이야기 드릴 시장의 메커니즘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이해하신다면 저 정도라도 낙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분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 초중반의 낙폭, 이건요 차후에 시장이 돌아설 땐 빠바바 하고 빨리빨리 원금 회복뿐만 아니고 신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냐, 앞서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주주에게 그야말로 따박따박 배당을 갖다 주는 그러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해서도 저평가된 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배당이 아예 없거나 저배당 수익률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되었거나 아니면 주주를 X 무시하는 그러한 회사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2020년, 2021년에 성장주라는 명분으로 해서 먼 미래의 꿈과 희망까지 다 주가로 끌고 와서 우리 회사는 조만장자의 어떤 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를 투자하세요. 우리 회사를 이제 분할해서 재성장하면 그 회사도 조만장자가 되고 우리 회사는 조조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주,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금리가 초저금리일 때는 그게 명분이 맞았지만 금리가 고금리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제가 증시 토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안개 속에 쌓인 것처럼 눈앞에 투자자들은 눈앞에 무언가를 갖다 바쳐야지만 이제는 주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고금리 시대의 현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식구들하고 아침에 이야기할 때 예금 금리가 모 은행이 1금융권입니다. 4.6? 엄청 높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주주한테 배당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우리의 100년 뒤 미래의 성과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회사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주가가 안 좋게 올라간다 그러면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악성 매물, 급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주들에게 눈앞에 따박따박 무언가를 갖다 주는 주식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낮고 무언가 안 갖다 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것도 급매물. 하지만 이에 반해서 주주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될지 작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증시 토크는 어떻게 보면 증시 토크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만 한편으로는 투자 전략에 관한 카테고리도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투자에 오늘 증시 토크 꼭 기억하시고 주식 투자 관련한 저의 유튜브 카테고리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카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아주시면서 투자의 기준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힘내십시오. 힘내세요.